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저 제10판 시민민법 강의 1870페이지 후견 계약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4번의 후견 계약 임의 후견 제도 1번의 후견 계약의 의 법적 성질 공식 양가적인 의 후견 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 사무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하는 계약이다. 그리고 이러한 후견 계약에 의한 후견을 미성년 후견, 성년 후견, 한정 후견 등의 법정 후견과 대비하여 임의 후견이라고 한다. 우리 이 법은 과거에는 법정 후견 제도만 두고 있었는데 2011년 3월 7일 개정 시에 임의 후견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장차 무엇보다도 안락사, 존엄사와 같이 예민한 의료 문제 등에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양가류의 법적 성질 후견 계약은 기본적으로 후견 사무 처리의 내용을 하는 위임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그리하여 원칙적으로 무상포 현무 계약이지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상, 쌍무 계약이 된다. 양가 선발 공시 후견 계약은 후견 등기부에 의하여 공시된다. 이번에 후견 계약의 성립과 내용 양가 이번에 후견 계약의 성립 후견 계약의 당사자는 임의 후견을 받을 본인과 임의 후견이 될 상대방이다. 상대방은 여럿일 수도 있고 법인이어도 상관없다. 한편 후견 계약은 본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또한 후견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미 본인에게 이상형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상태에 오게 된 것,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화해할 뿐더러 분쟁에 대비하여 미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민법은 후견 계약은 공정문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후견 계약은 유식 계약으로 된다. 이러한 규정상 공정문서로 체결하지 않은 후견 계약은 무효이다. 후견 계약은 대리의 방법으로 체결될 수 있는 자가 영향 규정이 없으나 가령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1871페이지 정신적 제약이 있는 미성년 자녀를 위하여 후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리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피한정 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후견 계약을 체결하여 법정 후견에서 임의 후견으로 넘어갈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후견 계약의 효력 발생 후견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후견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그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을 때도 있고 그 시기를 정한 경우에도 계약에서 합의한 정신 상태에 도달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야 민법은 가정법원이 이미 후견 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후견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미 후견 감독인의 선임은 후견 계약에 대하여 법률이 부과하는 일종의 법정 조건이다. 이 규정상 당사자들이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지 않은 임의흡견 감독인이 선임될 때에는 당사자들이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있는 때에 가정법원이 그 시기가 되었음을 확인하고서 임의흡견 감독인을 선임한 때에는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임의흡견이 53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히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흡견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임의흡견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 방법으로 후견계약의 효력 발생을 막게 된다. 양가로 3번의 후견계약의 철회. 임의흡견 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흡견인이 언제든지 공주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하나여 철회를 인정하면서 후견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하게 하는 것처럼 철회의 의사표시를 신중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다. 양가로 4번에 임의흡견의 내용. 임의흡견의 내용은 후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는 본인의 신상보호의 영역을 정하여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임의흡견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수권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수권은 오늘날 내부문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임의흡견인은 일종의 수임으로서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로서 후견계약을 유용해야 하며 그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3번의 임의흡견 감독인. 양가로 1번의 임의흡견 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있다 인정할 때에는 1872페이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임의흡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흡견 감독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흡견 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가정법원은 임의흡견 감독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후견인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흡견 감독인을 선임한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임의흡견 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흡견 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제779조에 따른 임의흡견인의 가족은 임의흡견 감독인이 될 수 없다. 양가로 이번에 임의흡견 감독인의 임무. 임의흡견 감독인은 임의흡견인의 사무를 감독하여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의흡견 감독인은 언제든지 임의흡견인에게 그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 재산 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한편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흡견 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흡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 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흡견 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임의흡견 감독인은 본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임의흡견인과 본인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그 밖에 임의흡견 감독인에 대하여는 681조, 691조, 692조, 930조 제2항 3항, 936조 제3항 4항, 937조, 939조, 940조, 947조의 2, 3항 내지 5항, 949조의 2, 955조, 955조의 2가 적용된다.
4번은 후견계약의 해지. 양가를 이번에 정당한 이유로 인한 해지. 민법은 후견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는 위임 계약서와 달리 후견계약의 해지를 기재한적으로만 허용한다. 민법에 따르면 이미 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후에는 본인 또는 이미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여기에 정당한 사유로는 이미 후견인이 중병에 걸려 후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것, 본인이나 이미 후견인의 해외 이주 등을 들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이미 후견인의 비행 등을 위반한 해지. 이미 후견인을 선임한 이후 이미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이미 후견 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등을 1873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이미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운 이미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는 정해져 있지 않다. 새로운 이미 후견인의 선임은 후견계약의 내용을 제3자가 수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새로운 후견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의사능력이 없으면 법정 후견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3번의 해지의 효과. 후견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하며 소급하여 무효되지 않는다. 후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이미 후견인은 대리권을 상실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견계약이 해지된 후에 이미 후견인이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와 거래한 상대방이나 본인의 무효가 움직인다. 이미 후견인의 행위가 무건대리가 되면 상대방이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행위가 표현대리로 인정되면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은 명문 규정을 두었다. 그에 따르면 이미 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결과 본인으로서는 대리권 소멸을 등기함으로써 표현대리의 성립을 막을 수 있고 상대방으로서는 등기가 있기 전에는 이미 후견인의 대리권의 존재에 대하여 선의기만 하면 대리행위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규정은 129조의 특칙이고 이 경우는 12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번에 이미 후견과 법정 후견 사이의 관계. 법정 후견의 보충성. 이미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후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춰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후견이 개시되는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이른바 법정 후견의 보충성의 원칙이다. 우리 민법도 이러한 원칙을 채택하여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이미 후견인의 후견 감독을 선임할 수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한다고 하여 이미 후견의 효력을 발생시키면서 법정 후견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이미 후견을 법정 후견에 우선시키는 것은 이미 후견이 법정 후견보다 본인의 보호에 더 적절한 수단이라는 전제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법정 후견이 행하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이미 후견 우선의 원칙을 포기하고 법정 후견에 의하여 본인을 보호해야 한다. 그것은 민법은 그러한 견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즉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이미 후견인 또는 이미 후견 감독인의 청구에 대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1874페이지. 그리고 이 경우 후견 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그런가 하면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 경우에 그 본인이 이미 후견 감독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가정법원은 이미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그 결과 후견 계약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